안녕하세요. 팩트만 전달드리는 대기업의 김기동입니다. STX 그린 로지스 3거래일 동안 4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고, 이러한 중동 위기 고조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동 위기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그로 인해 STX 그린 로지스가 수혜가 부각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중동 위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 STX 그린 로지스의 특성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최근에 항만 파업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STX 그린 로직스의 실질적인 영향은 어떤 것이고 향후에 또 어떤 분들 지켜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동 전면전 우려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PPA 폭발로 인해서 수백 명의 헤즈볼라 대원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튿날에는 무전기들도 폭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레바논에서는요, 총 37명이 사망을 하고 약 3,000명이 다치면서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선전포고로 규정을 하고 보복을 공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사실상 전면전으로 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표적 타격에 헤즈볼라가 곧바로 반격을 한 데다가 이라크에 대해 친이란 무장 세력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도 이날 새벽 이스라엘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죠. 이 외신 등을 좀 종합해 보면은 헤즈볼라는 22일에 오전 이스라엘로 108발생의 로켓을 발사를 했고,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깊숙한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고도 당국은요, 북부 경제산업 도시 하이파 인근 건물이 파손되고 차량에 불이 붙었으면서 76세 남성을 비롯해서 로켓 파편에 다친 4명을 치료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위협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은요, 6시간 동안 약 150발 이상의 순항 미사일과 로켓, 드론기를 동원해서 공격을 감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면전 우려가 확대가 됨에 따라서 STX 그린 로직스가 수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전면전 우려 더 확대가 되면서 과연 STX 그린 로직스의 수혜가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양 입장을 함께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베냐민 네티냐후 이스라엘 총리는요, 헤즈볼라가 아직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면 장담하건대 알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부 주민을 안전하게 귀환시키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 헤즈볼라의 2인자 셰이크 나임 카셈은 공습으로 사망한 특수작전의 부대 사령관 이브라임 아킬의 장례식에서 새로운 국면, 즉 심판의 전면적 전투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모든 군사적 가능성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물류망의 혼잡이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 물류 및 운송 서비스의 수요 증가 기대가 되면서 STX 그린 로직스의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벌크선 운항은요, 항로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 대란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제가 직접 다른 관계자분들과 전화를 진행해 본 결과 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는 내용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들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을 더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 STX 그린 로지스의 특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주이다 보니까 이러한 테마성으로 해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상승 동력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전면전 우려 확대가 STX 그린 로직스의 상승 동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면전 우려가 더 확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면전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좀 더 수혜가 부각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STS 그린 로지스에도 직접 전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시도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전달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부각받는 것이 바로 ILA, 즉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의 대규모 파업 예고겠죠.
오는 10월입니다. 근데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 파업에 돌입을 할 경우에 하루에 약 7만 TU 컨테이너가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을 했고요. 2주간 파업이 진행되면 25년 동안 되어야 한다. 이 항공유 정상화가 25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컨테이너입니다. 사실 STX 그린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와 큰 영향이 없죠. 이러한 이슈는 굉장히 큽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수입 화물의 절반 이상이 동부와 걸프해안 항로를 통과하는 점에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한데, 이러한 지수는 컨테이너 지수와의 연관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지수랑 다르게 움직이는 BDI, 이 건화물 지수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면들에서는 조금 연관성이 적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STX 그린 로지스는요, 종합 분류해온 회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이로 인한 테마성 움직임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직접적인 연관은 조금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 그린 로지스 소형주이고 이러한 특성이 부각되고 있고 실질적인 상승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점차 부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의 장기화 여부 제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상승 동력에 대한 내용들, 현재의 현황과 전망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근대에서 과연 저희가 또 어떠한 대응 전략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먼저 짜본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은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이 점차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근대가 있죠. 이 부근대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은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이후에 단기적 고점 부근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에는 매물대가 적은 모습들을 근거로 삼아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STX 그린 로지스의 상승 동력, 바로 중동 위기와 이 해운 파업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